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원칙들이 있지만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피해자 중심주의다. 피해자의 어떤 경험,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인 거예요. 주변의 어떤 판단들이 아닌 겁니다. 그 느낌과 진술을 좀 존중하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똑같은 현상도 정말 다르게 어떤 해석을 하고 막 말하고 그러거든요. 막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들이 성희롱 해결의 원칙이다. 다만 피해자도 아까 일관된 지수를 계속 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사 과정 가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관된 지수를 하는 게 그냥 하면 되지 싶지만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진짜로 요즘 뭐 꽃뱀도 있지 않냐 이런 남성들이 주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정말로 거짓말이면 요즘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걸러냅니다. 그런 거 다. 대부분 다 잡히고요. 진술이 약간 애매하고 이러면 다 잡아내요. 그런 거.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각도로 물어도. 어떤 막 비유로 다르게 묻고 막 그런 거 꼬우면서.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진술한다라는 건 그만큼 실제 사건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점 속에서 사건의 진술의 과정들, 원칙의 과정들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아까 드렸는데 성폭력 사건은 그 특징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이 사건 말고 모든 형사 사건들은 증거 없으면 무죄예요, 무죄. 물증 증거가 있어요, 항상. 근데 이 사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물증이 없어도 인정이 되는 그런 정도. 왜냐면 이제 사건의 특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증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로서도 가해 판결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사실은 이제 작은 기업에서는 피해자 발생하면 신분 자체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직원 숫자가.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피해자에 대해서 뭐 유급휴가를 주고 또 정신적 어떤 치료 보상을 하고 뭐 또 이거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또 금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2차 가해 문제도 중요한데 저는 뭐 여기는 2차 가해는 없을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2차 가해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사건 진행이 생각보다 길어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조사 기간도 좀 길 뿐더러 또 가해자가 막 거짓말하거나 막 물타기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딱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건 자체를 부인해. 그런 적 없는데요? 오리발 다. 왜 오리발을 내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맞아요. 이 사건 특징이 보통 1대1의 관계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중에 내가 딱 사건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이거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중국 어디 있어? 너 그런 적 없는데 딱 이거 잡아 떼버려.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여기는 이제 워낙 작은 기업이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만 규모가 있어도 딱 잡아 떼버리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중국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문적인 트레이닝 받은 조사관도 아니니까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것도 잘 몰라 우린 잘. 결국은 이게 뭐 경찰로 넘어가고 그렇게 돼버려 나중에 되면. 그럼 일이 더 복잡해지고 되게 길어지겠죠. 자, 이게 길어지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어지는 순간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막 주변에 쫙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쟤가 꽃뱀이었어. 내가 억울해. 나 정말 나 그런 적 없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게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가해자가 이것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근데 또 상식적이기도 해.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계가 높아야 가해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니 여전히 이제 위계제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가해자는 이제 나이 많은 남자. 그 주로 피해자는 좀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짬밥이나 권력관계나 인맥을 따져도 이 가해자가 훨씬 더 넓어. 뭐가 다 권력도 높고 인맥도 넓어. 근데 이분이 막 자꾸 거짓말로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꽃뱀한테 물려가지고 억울하다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의 동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제 술 한잔 먹습니다. 아우 내가 김 과장 내 이런 꽃뱀한테 물려서 억울해 죽겠다. 처음 들을 때는 그 김 과장이 어때요? 그래 뭐 우리 난 중립적으로 내가 뭐 어디 편들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혹은 뭐 그래 부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 정도까지만 하지 뭐 더 말은 안 해.
근데 이 말을 때때로 계속 듣는 거야. 막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죠. 왜냐면 너 친하니까. 평상시에 또 김 과장님하고 이 부장님은 엄청 친한 사람이 동호회 활동도 같이 하고, 왜? 벌써 한 20년 같이 근무했거든요. 20년 근무하면서 친해. 그리고 피해자 쟤는 일단 우리 부서 다닐 분들은 잘 모르겠어, 누군지. 새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잘 모르는 사람 말이 잘 들리겠어요? 잘 아는 사람 말이 잘 들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 말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피해자는 막 피해를 호소해. 내가 중립적으로 있으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막 쏠리기 시작해. 그러다가 조사 과정에서 뭔가 증거가 나와가지고 약간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부장님이 말을 바꿉니다. 내가 깜빡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때 노래방 가긴 갔다. 그 노래방 가가지고, 그때 말이야, 내가 막 껴안은 게 아니고, 그거 다 같이 막 등실등실 춤을 췄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막 오리발 내밀기 시작해. 막 이렇게 막. 오리발 내밀다가 또 안 되니까 물타기. 이게 막 그때 막 이렇게. 그게 막 의도성이 없었다. 막 물타기 막. 그게 오리발 내밀고, 그 다음에 물타기 하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물타기 종류가 다양해요. 사안에 따라서. 제가 보니 여우야, 여우. 나를 꼬셨어. 뭐 이런 물타기도 있고. 제 행실이 문제야. 제 봐. 옷차림 봐봐. 야하잖아. 립스틱 진하게. 제 봐. 옷차림 말하는 거 봐. 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식. 대체로 물타기는 원인 제공했다. 뭐, 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막 등등. 이런 얘기도 계속,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질질 끌리면서 계속, 제3자들은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제3자들이 나도 모르게 좀 말하기 시작해. 그래, 맞아. 우리 김 부장님 내가 친한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좀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 요즘 애들이 예민해. 뭐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고. 좀 더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뒤에서 뒷담화로 해도 문제인데, 2차 가해인데, 뒷담화로 안 하고 그냥 대놓고 야, 오케이. 피해자 네 말이 맞다 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신고까지 해서 니 때문에 우리 조직 문화 완전 이상, 분위기 개판됐다. 너 예민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하다, 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나름대로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조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들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피해자들한테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거, 비수고 꼽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게 2차 가해자들은 뭔가 특별하게 외골수에 문제 있는 인간들이 2차 가해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2차 가해를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이 사건 진행 과정이 진난하게 막 끌리다 보면, 또 가해자가 자꾸 이렇게 막 물타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래 친했으니까 그 속에서 막 이렇게 훅 나오기 시작하는 게 2차 가해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2차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포스코 부회장이 작년에 8월쯤인가 공식적으로 2번 정도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딱 사과를 8월달에 했어요. 자, 그러면 작년 8월에 사과를 했으니까 사건 발생은 언제겠어요? 그럼 작년에 상반기 언젠가? 가 아니에요. 재작년이에요. 1년 넘게 끄는 거야.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가 안 되고 1년 내에 계속 끌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러면서 2차 가해가 벌어집니다. 대놓고 우리 자플래닛 같은 그 블라인드 사이트 이런 데다가 막 욕을 하기도 하고, 포스코 직원이. 심지어 포스코 사내 게시판에, 자기들 사내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포스코 어떤 직원은 그 여자 문제 있다. 그래, 그 여자 때문에 나 같이 일하기도 싫어. 막 그런 걸 올려. 다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안 풀리다가 언론에 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풀려. 언론 나오기 전에 풀리지 않았어. 언론 나오니까 드디어 당연히 이제 성폭력했던 당사자 2명은 해고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글 쓰고 막 2차 가해했던 사람들은 또 역시나 그에 맞는 중징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1차적인 가해자도 되면 안 되지만, 사건 발생했을 때 정말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겠다 꼭 말씀을 드리고, 또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 제재는 당연히 진심 어린 사과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 또 어떤 합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합의해놓고 이행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원래는 직장 내니까 직장 내에서 징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과태료 심판을 넘어가서 과태료 처벌로 이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장 내의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내에서 이를테면 각종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좀 처벌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문제가 되거나 이것이 이행이 잘 안 될 때는 과태료 처벌까지 조금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